마켓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펙스에스의 장봉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을 좀 많이 좀 신경을 쓰는데도 이게 쉽사리는 좀 낫지 않는가 봐요. 네. 앞으로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대표님하고는 이제 유가 급락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워낙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많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 이게 좀 추세가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WTI 기준으로 했을 때 4%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6월 인도분 WTI가 배럴당 2.83달러 하락하면서 이제 67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이후에 70달러 선 이상에서 유지하던 원유 가격이 70달러 선 이하로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약 3% 하락하면서 76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국제 유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폭, 하락폭이 큼에 따라서 급락이 이슈화되고 있긴 한데 일단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 상승 추이를 나타내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WTI 기준 지난해 말부터 60달러 선을 완연하게 돌파한 흐름이 이제 트렌드 자체가 지속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은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급 측면의 이슈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란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핵 합의 탈퇴에 따라서 이란산 원유 수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그리고 또 하나 산유국 중에 하나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요 산유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에 팽배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원유 공급량 자체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이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금요일 날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완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어떤 내용에 의해서 급락을 보였는데요. 이 원유 공급 감소 전망이 기존에는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기존의 러시아,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 그들이 기존에 굳이 감산 합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산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 전반적으로 원유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감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시장이 공급량 감산 합의 시점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서 유가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말 이후에 최근까지 국제 유가가 상승한 이후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급락을 보이는 움직임 자체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유가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보다는 예상에 기반한 심리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대이란 경제제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제재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실행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원유 공급량 감소와 증가와 관련된 부분이 현실성이 반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심리가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 관련주도 타격을 입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유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정유주의 흐름이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가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유주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할 수 있는 업종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각되기에는 조금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 반응을 봤을 때는 금요일 날 유가 급락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경우에 급락의 여파가 없이 이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정유주에 있어서 영향 요소의 하나라고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 있어서는 이 유가의 어떤 동향보다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신규 정제 설비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과 정제 마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제 설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기차 확대 국면에 대한 인식이 최근 2년 사이에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2년 동안 신규 설비 투자, 신규 정제 설비 투자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추가 설비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설비로 정제유 수요 자체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글로벌 설비 가동률이 95% 이상 유지될 정도로 물리적으로 거의 최대치에 근접할 정도로 풀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정제유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 거의 불보듯이 뻔합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제유 가격이 상승할 가격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 정제 마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6달러 후반대 형성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글로벌 정제 설비 증설이 둔화된 상황에서 유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정제 마진이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제 설비 자체가 제한적인 수준 내에서 풀로 가동이 되고 있고, 정제 마진도 지금은 부각되지는 않지만 유가가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마진도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각받지는 않고 있지만 충분히 차후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정유주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유주의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정제 마진 부분에 그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석에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 종목의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여러 가지 섹터별로 또 종목이 다양하잖아요. 네, 정유주를 볼까요, 오늘? 네,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탄력을 못 보이고 어느 정도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급락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2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즉 원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정제에 있어서 원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판매 제품 가격에 전가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기존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원유 자체가 평가 이익 자체가 높아짐에 따라서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만큼은 올해 내에 있어서 3, 4분기를 떠나서도 2분기만큼은 전년도에 2분기 기저효과로 인해서 대폭적인 호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원이 전망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0% 이상 증가된 수치로 예상이 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익이 8,700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년 2분기 대비해서 약 100% 이상 상승하는 수치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4분기보다 2분기의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1분기는 실적 모멘텀을 받지 못했지만 2분기에는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어느 정도 한 달여 정도 남은 상황이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이 흔들림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때에는 한 달 이후를 대비해서 조금씩 매수해볼 만도 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분기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폭 호실적 발표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말씀해 주셨고요. 탑픽 종목 좀 골라주세요. 네, 이 두 중에 뭐가 나을까요? 이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인데요. 최근에 이 SK이노베이션은 약 1조 원가량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습니다. 따라서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긍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주체가 꾸준히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같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업 구조로 봤을 때 정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시카우 영역이 확실하고,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분리막과 관련된 사업이 꾸준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화가 돼 있다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는 현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하단에 19만 3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가의 흐름 살펴봤고요. 정유주 그 안에서 탑픽 종목은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목표가 손절가 라인 꼭 주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켓 이슈 시간이었고요. 아펙스에스의 장봉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